오늘 궁중비사는 조선에서 잠시 벗어나 고려 궁중비사로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던 대감마님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둔촌 이집은 고려 말의 학자로 문장에 뛰어나고 지족과 올곧었는데 광주 이씨 중시조로 처음 이름은 원령이고 호는 둔촌 또는 호연입니다. 안양의 문화로 충무광 3년인 1347년에 진사급제를 하고 정몽주, 이색, 이승인 등과 교유했는데 서울 암사동 부암서원에 재양되었습니다. 영의정 이지직이 아들이고 우의정 이인손이 손자이며 증손 첫째는 영의정 이극배, 둘째는 형조판서 이극감, 셋째는 병조판서 이극증, 넷째는 병조 후조판서 이극돈, 다섯째는 이조판서 이극균입니다. 조정회의에는 사촌인 이극규, 이극기, 이극경까지 무려 8명의 광주 이씨, 극자 형제들이 참석하여 팔극조정이란 말까지도 생겨난 집안이 되었습니다. 저서 둔촌자병이 태종 10년인 1410년에 간행되었는데 보물 1218호로 지정되었으며 상하 두권 일책으로 하륜이 서문을 썼습니다. 공민왕 17년인 1368년 이 집이 개성 용수산 밑에서 신돈의 측근인 채판서와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당시 최고의 세도가인 신돈의 전행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말이 신돈의 귀에 들어가서 큰 화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 집은 서울의 강동구 둔촌동으로 피신하여 1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 후 다시 피신하러 경북 영천에 사는 친구인 최원도를 찾아갔는데 동년 급제한 최원도는 사간원 단위 대부로 있을 때 신돈에 대해 여러 번 직간하였으나 듣지 않자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연로한 부친을 얻고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는데 마침 최원도의 집에서는 그의 생일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집 부자는 바깥 툇마루에 앉아 최원도를 찾았는데 최원도는 반기기는커녕 성을 내며 큰 소리를 쳐서 그들 부자를 내쫓았습니다. 망하려거든 혼자나 망할 것이지 왜 나까지 망치려고 이곳까지 왔단 말인가. 이 집은 늙은 아버지를 다시 등에 업고 그곳을 떠났는데 둔촌이 떠나자 최원도는 역적이 앉았던 자리는 없애야 된다며 이 집이 앉았던 툇마루를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집은 걸으면서 최원도가 자신을 진심으로 쫓아낸 것이 아닐 것이라 생각해 멀리 가지 않고 길 옆 산으로 들어가 밤을 보내려 했습니다. 이 집의 예상대로 최원도는 이 집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손님들이 돌아가자 등불을 켜들고 찾아 나섰습니다. 최원도는 이 집 부자를 발견하고 밤이 깊은 후에 산에서 내려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 다락방에 숨겼고 이렇게 둔촌은 4년 동안 천국의 다락방에서 피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최원도는 영천 최씨로 자는 백상, 호는 천공인데 정원대부 판전의시사 최유진의 아들입니다. 이색의 문인으로 충무광 3년인 1347년에 진사,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남대사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조선조의 좌사관에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고 영천 불용산 천국에 응거하여 그 나라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 절개를 지켰습니다. 서거정의 스승인 유방선이 그를 칭송하며 시를 주었는데 무적도 유전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무튼 최원도는 가족들에게도 이 집 부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는데 식욕이 왕성해졌다며 밥을 큰 그릇에 고봉으로 담게 했습니다. 반찬도 많이 달라고 해서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으며 대소변도 방 안에서 본 후 갖다 내버렸습니다. 최원도의 집에 제비라는 예쁜 이름의 계집종이 있었는데 당시 나이는 19살이었습니다. 그의 상전인 최원도가 갑자기 한 끼에 밥을 3그릇씩 먹고 방 안에서 용변을 보는 등 반미치광이 행세를 시작하자 그 시중을 제비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수상하게 여긴 제비는 최원도의 방을 염탐하여 다락에 2사람을 숨기고 주인이 그들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사태는 심각해졌으나 함구령 이외에는 별수가 없었는데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가는 날에는 두 집안이 멸문이 되리라는 것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이 비밀이 밖에 알려질까 걱정을 하다가 스스로 혀를 깨물어 벙어리가 되었고 이 사실을 염탐한 제비가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누설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충직하기 이를 데 없었던 제비는 이런 주인마님의 걱정을 눈치채고 사약을 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답니다. 마님은 울면서 돌아앉아 사약을 내렸고 제비는 큰절을 하고 그것을 받아 마셔 자결함으로써 주인 댁의 비밀을 영원히 묻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최원도의 집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으나 부인은 말을 못하고 마을 사람들은
최원도가 이 집 부자를 터쳐버린 상황을 목격한 대로 증언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년이 되던 해 이 집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최원도는 장례의 절차를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해서 자기 어머니 무덤 옆에 장사를 지냈고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슬퍼하여 눈물이 옷깃이 가득하구나. 나그네의 효도와 정성은 저 세상까지 이르도다. 한산은 아득히 멀어 구름과 연기가 가로막히고 나현은 돌고 돌아 풀과 나무가 무성하도다. 하늘이 앞뒤로 가는 쌍마의 갈 길을 점침과 같으니 누가 그대와 내가 두 마음을 가졌다 하리여. 원컨대 세상의 길이 이와 같이 하여 모름지기 교정으로 하여금 굳게 하라. 공민왕 20년인 1371년에 신돈이 실각하여 주살된 후에 이 집은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이 떠날 때 최원도는 다음과 같은 시로 전별을 했다고 합니다. 강계상 시루만금 느리 효간 달류음. 의분과 슬픔으로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집 떠나 헤매면서도 효성은 저승까지 다다랐네. 한산초 채운 연저 나현반의 초수심. 한산 땅은 멀고 멀어 구름 한 개에 막혀 있고 나현 땅은 회돌아서 풀과 나무가 깊구나. 천자무선 쌍마을 수지 군하양인심. 하늘이 산으로 두 무덤을 점지하였으니 누가 그대와 나이 둘의 마음을 알겠는가. 원길 세세장 여차 수사 교정이 단금. 바라건대 세세로 길이길이 이와 같이 하여 모름지기 정을 주고받음으로 새라도 끊게 하세나. 천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최씨 집안 묘역에 묻혀있는 이 집의 아버지 묘소에 아직도 광주이 씨들은 제사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최원도의 어머니 묘에도 같이 제사를 지내고 있답니다. 이 집은 그 후 여주 천량현으로 와서 살다가 작고했는데 이 집의 후손들이 영천선산 아래에 최원도의 은혜를 추모하기 위해 보은당을 지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지고 없습니다. 나현은 최원도의 어머니를 장사 지낸 곳인데 지세가 경상도에서는 우월하게 좋은 곳 중 하나인데 나중에 최 씨는 쇠하고 이 씨는 기성하니 사람들은 계기 주기를 빼앗았다고 했답니다. 한편 여종 제비의 묘소는 영천시 부감면 도유리의 연화통이란 이름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충성스런 여종인 제비를 잊지 않기 위해 제비의 무덤 앞에 술과 밥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냈는데 6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연화통을 유지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장자는 친구를 사귀는 일은 물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며 이득이 있을 때는 달게 굴고 없어지면 돌아서 버리는 것은 소인들이 하는 짓으로 군자는 의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의의 도타움을 말할 때면 반포와 양자를 들지만 둔촌과 천국의 우정은 그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1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생활의 길잡이 이호영과 최원도의 우정 이야기에 실려 있으며 일제 때 교과서에 진우란 제목으로 둔촌과 천국의 이야기가 실린 바 있습니다. 오늘 고려 궁중비사는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끊임없이 음식을 먹어치우던 대감마님의 반전 이야기였습니다.